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59번째 시간으로 기금관리팀장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팀장.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것이 보직이다. 그것이 어떻게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고 조직의 인사와 맞물려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항상 그것이 그렇게 본인의 원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세상사일 것이다. 내가 기금관리팀장을 맡게 된 것은 2006년이었다. 그때 거주한 곳은 서초동이었다. 큰아들은 고3 수험생이었다. 전임 팀장은 송무 쪽으로 바뀌었다. 4년 동안을 했으니 너무 오랫동안 기금관리팀을 맡아왔다. 부서의 업무를 크게 나누면 구직에서는 업무와 기금관리 업무로 대별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송무팀에서 기금관리팀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소속 부장을 4분째 모신 것이다. 첫 번째 맡은 해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기금관리 제도에 대한 용역 연구 과제가 있었는데 현지 조사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용역을 맡은 고대 교수와 같이 셋이서 갔다. 프랑스와 독일이었다. 선진 예금자 보호 제도의 견학 차원이었다. 국제 예금자 보호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것이었다. 상무와 부부장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공 축협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다. 기금관리팀의 주요 업무는 기금을 받는 것이었고 그것을 잘 운용하는 부분이었다. 대부분은 정기예금 형식을 취했고 일부는 채권 투자 등도 일부 병행하는 형태였다. 매 분기별로 보험료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고 주기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면 자금 수급 계획에 맞춰 운영을 해나가야 했다. 연도 말에는 결산을 해야 했고 결산 겸 감사를 액년도 2월경에 중앙회 감사실로부터 받기도 했다. 초창기에는 회계감사를 수감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생략되었다. 기금 규모가 거의 1조 원에 육박한 상황이었다. 정부로부터 기금 채권의 이자 보전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국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했고 그런 것으로 해서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기도 했었다. 기금관리팀을 맡게 되면서 기획예산처의 안건 설명 등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예산처는 서초동 쪽에 있었고 우리 출장소도 있었다. 출장소장이 하고 있어 가끔씩 들르기도 했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차가 되었다. 새롭게 부장이 왔다. 내심은 주무팀으로 전출을 희망했으나 전이 고참이 가게 되었다. 남양주 지부장을 하다가 온 경기도 출신이었다. 국제 예금자 보호 기금 관련 회의 참석차 팀장과 부장이 다녀오는 국제회의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다. 경남 통영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부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행사였다. 해당 지역의 지역본부장 등이 격려차 오기도 했다. 진행은 2차장이었다. 골프를 하러 부장과 같이 나가기도 했다. 워낙 투지불사인 형의 부장이었다. 종무부에도 있었고 서울지역본부에도 있었다. 다음에 3년차가 되었다. 이는 조정을 하면서 기금팀에서 팀원을 1명 빼는 바람에 상반기 동안 2명의 직원을 데리고 업무를 하게 되었다. 상당히 고역이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 연수를 갔던 직원이 1명 배치해 주어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액년도 사업계획 수지 예산을 설명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예산처였다. 너무 많은 인상률을 제시하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정부 예산에서의 인상률 수준으로서 편성되기를 희망하는 수준이었다. 2008년도에는 고교 졸업 30주년이 되어 봄에 홈커밍데이 행사를 1박 2일로 개최되어 집사람과 같이 다녀오기도 했다. 동창생 대부분이 다들 늙어 있었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학창 시절의 연사님도 나왔다. 5분이 나오시지 못했다. 은사님들은 너무나 흐뭇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거의 대부분 은사님들이 교장까지 역임하신 듯 했다. 장학사, 장학관을 역임하신 분들도 있었다. 지역 국회의원도 축하해 주었다. 멋진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기도 했다. 모교를 방문하는 뜻깊은 자리도 있었다. 예금, 보험, 기금의 누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은 0.2%에서 0.18%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고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큰아들은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배기보충대를 거쳐 포병에 배치를 받았다. 가끔 한 번씩 면회를 가기도 했었다. 작은 녀석은 고등학생이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애를 태우고 있었다. 집사람은 장학사가 되었다. 처음 6개월은 파견이 되었고 그 후반부터 정식으로 장학사가 되어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무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기금관리 업무도
수익률이 낮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으나 수익률도 중요했지만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었다. 기금관리팀을 맡은 지 4년차가 되었다. 당연히 주무팀으로 옮겨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것에 부과하여 자리도 맨 구석지로 비치가 되어 설상가상이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있었다. 김 팀장이 자주 이쪽으로 와서 얘기를 나눴다. 같은 처지에서 동병상련이었는지 세 팀장이 모여서 얘기를 즐겨 나누기도 했었다. 작은 아들이 고3이었다. 여러 가지 문책이나 신경을 많이 써야 했는데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 그 녀석은 군에 복무하고 있었다. 기금관리팀장으로서 의 4년간은 정말 좋은 보직이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좋은 경험을 한 셈이었다. 유럽도 한번 다녀왔었고 막판에는 표창까지 받기도 했다. 중간에는 기금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 혁신을 위해 TF팀을 맡아서 자금 지원 기적 개선을 이뤄내기도 했다. 한 번은 위원장의 비서직 여직원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기금관리팀으로 배속이 된 것이다. 다음 해에 바로 성진시험에 합격해서 발령이 나서 나가버렸다. 참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노총각으로 있었던 차장이 결혼을 한 것이었다. 그것도 업무 중에 만났던 농협 여직원과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다. 팀원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다. 자녀들을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중이다. 분양 아파트도 당첨이 되었고 아들이 대학 입학도 이 시기에 있었다. 축하떡을 전 부서원에게 돌리기도 했다. 모두 다 축하를 해주기도 했다. 어떤 이는 주축인 구조개선 팀을 맡아서 역량을 펼쳐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표명했었다. 기금관리팀에 근무했던 직원을 다 모아서 식사를 한번 하기도 했다. 또한 그곳을 떠나고서도 기금관리팀 직원들과 간간히 식사를 하기도 했다.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율제 등은 이제 제도화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즉기시정제도도 이제는 거의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고 구조개선 업무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별로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도 아닌 듯 여겨진다. 부실 예방 업무에 지정이 되고 있을 정도이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해준다. 기금 송무팀으로 되어 송무 업무와 병행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때 당시로서는 무척이나 복잡하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 아득한 추억이 남겨진 셈이 되었다. 이제는 집도 안정이 되었고 세월도 많이 흐렸음을 실감하고 있다. 즐겁고 기쁜 나날을 보낸 기금관리팀장의 보직이었음을 지나고 나서야 새삼 느끼게 된다. 전체 회원 농협의 예금보험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중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보람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던 보직이었다. 그렇게 잘 운영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지만 제대로의 전문가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항상 자신과 맞는 업무를 맡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관리팀장으로서의 근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람되고 즐거웠던 보직으로 기억되리라.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